통장 보면 막막, 이자 폭탄에 피눈물. 야, 그럴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말입니다. 이자 폭탄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저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원리금 자체가 15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야, 이거 부담됩니다. 전체 제가 집을 사면서 빌렸던 돈이 3억이었는데 3억에 대한 게 지금 벌써 말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2024년이 8년째 내고 있습니다. 8년째.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예요. 세금도 참 원금도 원금이지만 이자도 진짜 많거든요. 이게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여기에 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부담되죠. 당연히 부담됩니다. 아마 영끌한 젊은이들도요. 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지금 3월에 3.94%가 가중평균금리거든요. 당연히 부담이 될 겁니다. 2022년 10월 4.82%보다는 적지만 주택담보대출이 3.94%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7.58%보다는 낮아요. 그러나 3.94%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문제는 연끌을 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문제죠. 실제로 말입니다. 신용대출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신용대출은 3월 현재 6.14%입니다. 2022년 12월에 7.97%보다는 낮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9.20%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6.14% 높습니다. 내려간다 하지만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찔끔찔끔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이자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늦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용대출까지 받았으니 가계부채를 가 있는 사람,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 연끌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중평균, 가계대출의 가중평균을 해봤더니 4.5%거든요. 물론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4.5%보다 낮을 거고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4.5%보다 낮을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으면 4.5%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에 5.64%까지도 올라간다. 올라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 이게 결국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든 일반 신용대출이든 연끌한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된다는 뜻 저는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1금융권에서만 빌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2금융권에서도 빌렸을 거예요. 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더 올라갔습니다. 저축은행의 금리는 11.76%나 되고요. 신협은 6.01%, 상호금융 전체는 5.65%, 새마을금고는 5.93%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축은행에서 만약에 연끌할 때 돈을 빌렸다 그러면 진짜 충격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이렇게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저는 이자 폭탄 솔직히 장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연끌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텨라.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 포잡을 하더라도 버텨라. 내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면 지금 일하면서 이자를 내고 버텨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가 연끌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좀 올랐죠. 과거에 버티지 못하고 던졌을 때와 지금 계속 내가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버틸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연끌한 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버티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첫 집을 살 때만 하더라도 무리하게 샀습니다. 집이 1억이 미만인데 대출을 5천만 원 받았으니까 50% 대출을 받았잖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 갚았어요. 어떤 식이든 책도 쓰고 말입니다. 강연도 나가고 말입니다. 주말이면 저는 책 쓰는데 집중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연끌하시는 분들 무리하게 어차피 샀잖아요. 던지는 사례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폭탄에 피눈물이 나죠. 인생에서 피눈물 한두 번 나보겠습니까? 지금 한번 피눈물 나보시고 다시 피눈물 안 나면 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버티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강하거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 폭탄에 피눈물이지만 피눈물 흘리면서 버티라는 말씀 또 오늘도 강조해 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지요. 그런데 제 경험치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버텨내는 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버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말입니다. 연끌족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기업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업가들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업 대출 가중 평균 금리를 보면 4.96%거든요. 3월이. 작년 11월에 5.67%보다는 떨어졌지만 기업인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는 기업인들도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티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라고요. 움직이면 저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이지만요.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길이 됩니다. 저는 그 길을 기업인들 스스로 만드시라고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 금리가 2.73% 지금의 절반 정도였으니까 괜찮았다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말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쓴맛이다. 이 쓴맛 보면서 나는 버티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또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물론 은행들도 좀 변해야 돼요. 사실 은행들 말입니다. 대출금리보다 저축금리를 더 많이 내리잖아요. 지금 2월에 3.68이 3월에 3.58이 됐습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축축 내려요. 그죠? 이게 최고로 올라갈 때도 4.29%밖에 안 됐고요. 게다가 이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금융권도 주요 예금금리가 저축은행은요. 대출금리는 11%나 받아가면서 예금금리는 3.74%밖에 안 됩니다. 참 못됐죠. 신협도 말입니다. 3.93%밖에 안 되고요. 새마을금고도 3.97%입니다. 예금은행은 3.58%인데 예금은행보다는 많지만 이게 대출금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금금리보다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함께 해야 됩니다. 상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이 상생하는 걸 참 못 보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더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제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잘 나갈 때 위기관리를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저는 상생하는 모습,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시장경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생을 이야기한다 이러니까 좀 안 맞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도 좀 따뜻한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좀 따뜻한 민주주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는 아닐까. 오늘도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따뜻한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다고 말입니다.